주제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있던 이 트럼프라는 뭐 대통령께서, 인간이라고 하면 좀 되게 잘 되니까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에다 이렇게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일단은 협상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뭐 중국은, 한국은 25% 관세 부과한 거에 자기들이 관세 부과한 거에 우리는 따구를 먹이겠다. 우리 관세 채소 따구를 먹이겠다 해서 배를 먹입니다. 한국은 25%, 중국은 34%, 일본은 24%, 20%, 대만은 32%에 각자의 따구를 먹이고서 그러면 뭐 추가로 먹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거기에 부과된 관세에 또 추가로 54% 매겨버리니까 관세 정책이 되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하면서 한 이유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렇게 관세 정책을 펴면서 일단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채권을 일단 뭐 대량 매도하고, 그 다음에 채권을 나중에 또 싸게 사기 위해서 일단 롤오버시, 또 채권이 나중에 단기물이 돌아오는 거를 또 싸게 롤오버 하기 위한 정책으로 또 하고 있는 게 하나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이렇게 이제 관세 정책을 불러놓고 모든 나라와 협상 정책을 펴는 거죠. 자, 우리 뭐 예를 들면 베트남은 바로 이제 트럼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중국하고 거래하지 않겠다 하고, 거기 너희들 뭐 무기나 비행기 이런 거 내가 다 사줄게. 그래서 우리는 관세 좀 낮춰도. 이렇게 이제 이런 협상 카드를 각 나라별로 제시를 하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협상단이 갔으니까 거기서 자, 우리도 그것도 무기도 팔아주고 내가 미국 뭐 여러 가지 내가 팔아줄 테니까 우리도 관세 좀 낮춰줘. 이런 식으로 전 세계와 협상을 해서 하는 게 미국의, 그래서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또 이제 그러려는 입장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불러놓고 협상을 하려는 모드로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관세 발표하자마자 바로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고 34%, 그리고 히토류 수출 제재를 예고를 했고, 관세 발표하고 또 이제 전쟁이 이제 커지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도 관세 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는 기본관세 10%만 부과세도 90일간 유예를 하고 협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단 중국만 또 145%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고 했고, 주사기와 주사바늘 이런 보여주기 이제 얼마 이런 거는 별거 아닌 거에 245% 해가지고 겁주기식으로 한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가 어제자 또 중국에다가 먼저 손을 내밀었죠. 그러면서 미국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손을 내면서 시진핑이랑 만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협상은 이루어지겠죠. 그 협상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또 단기적으로 올라가겠지만 그거를 타고 이 추세가 금방 끝길이라고는 보진 않아요. 제가 이제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차트상의 고점에 오면 고점 정도에서 또 다시 뭐 가지는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발표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1.5%에서 0.6%로 하향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철강 및 알루미늄은 25%, 자동차는 25%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반도체 관세는 아직 미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찾아가서 이제 협상 예정인데, 일단은 그걸 유예 기간 동안 10%, 20% 조정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아마 우리나라도 당근을 많이 제시를 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돌아오겠죠. 그 당근을 뭘 줄지는 무기 등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것든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해주고 협상을 이끌어내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똑같이 이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당근을 제시하고 최대한 관세를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미국을 관세를 부과하면 이게 물가 상승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지고 그러면 가격 경쟁이 감소하고 수출량은 감소하고 매출은 하락할 거고 투자 심리 위축될 것이고 증시는 하락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하락하면 이제 금리 인하 요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원래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은 사이클이라는 게 물가가 상승을 하고서 이제 상승을 하고 물가가 상승을 하고 이제 금리가 지금 오른 상태니까 최대한 트럼프 정권 내에서 최대한 먼저 두들겨 맞고 막판에 이제 내가 봐서는 금리를 인하를 해서 상승을 하고 마감을 해야 또 다시 뭐 이제 공화당이 집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왜를 먼저 맞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벌써 하고 이런 관세도 초반에 때리고 과열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인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은 벌써 보이지 않는 선들에 의해서 다 미리 다 또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들은 그걸 모르고 불보듯이 당하고 있고 그들은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보이지 않는 선들이 다 배팅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뭐 거의 확실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관세 발표 당일날 이 시가총액이 4,500조나 하라 그랬대요. 그리고 애플은 중국, 베트남, 인도에서 생산하겠다고 하고 관세 발표 당일 9.25%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관세 정책이 하여튼 뭐 기업들은 날벼락을 맞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이제 항공 운임료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입품 가격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교역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결국은 항공 해상 운임 지수가 하락할 것이고 국제선 항공 운송량도 감소할 것이고 그러기에 많은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죠. 물류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한국, 인도, 일본 이런 데서 수혜를 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 카드로는 또 조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실제로 군함 금속 항공 5곳밖에 없어요. 연간 한 척, 세 척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 30년간 364척의 신규 함정 항복 계획인데 연평균 12척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나오션 같은 게 이제 뭐 수혜를 볼 수는 있겠죠. 하나오션은 또 필라델피아 해군지 옆에 필리핀 조선소 100% 지분을 100% 인수하고 있고 올해 또 3월 첫 미국 해군 함정 정비 완료 후 출항을 했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함정 정비 계약을 체결 완료했고 HJ중공업은 올해 함정 정비 예약을 체결 예상했고 그래서 이 조선주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물론 최근에도 많이 올랐지만 오션 보면 오늘도 어쨌든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신고가가 아직 있는데도 아직도 위로 주봉상으로 추세선을 아직 안 깨고 있고 아직도 위로 뚫을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상으로는 이 박스권 내에서 지금은 뚫을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 자리 오면 요 자리 깨지면 위험하고 요 자리 또 뚫으면 시천지가 또 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쨌든 일봉상으로는 과열수권 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또 관세 협상 카드로 LNG가 또 우리한테는 수혜로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이 트럼프의 제안은 한국, 일본, 대만의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에 투자를 참여를 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최고라는 LNG 상당량을 또 구매해 가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자기들의 리스크를 이제 뭐 필요한 나라들한테 최대한 떠넘기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프로젝트 장점은 천연가스 운송거리를 단축하는 거고 국내 이익이 창출하는 거, 에너지 협력 강화를 기대하는 거고 프로젝트의 단점은 과거 엑스모빌 등 주요 기업들의 사업성 문제로 실수했다는 게 일단은 단점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혜주로는 하나오션, LG 운반선, 오일 운반선 뭐 등이 있고 시가총액은 지금 24조지만 뭐 PER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단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편이나 일단은 그래도
추세상은 아직 깨지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볼 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진 분들은 아까 차트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 미국, LNG의 LNG 넥스틸 한번 보시면, 넥스틸 요거는 LNG 관련 넥스틸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넥스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은 요것도 차트가 좀 최근에도 요거 살 때 곧 전고점 자리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요걸 전고점 항상 조심해 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것도 박스권에 서 있고, 요때 이제 윗골이 나온 거에 대한 매물 부담으로 좀 소화 과정에 있고, 그래도 오늘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했는데, 요 추세를 또 뚫느냐 안 뚫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자리에서는 반등을 주고, 요거는 또 요 자리 밀리면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넥스틸, 세아제강, 화성밸브, 한선엔지니어링, 하이스틸, 휴스틸입니다. LNG 넥스틸은 그나마 시총 대비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세 정책을 알아봤고요. 어쨌든 시장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크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고, 일단은 트럼프의 지금 입에 따라서 미국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한 반년에서 1년간은 그렇게 좋을 수만은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수세 반등 시마다 일단은 미국 주식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고, 오늘 테슬라도 사실 실적이 안 좋으면서 하락을 했는데, 시간외로 좀 상승한 거는 또 휴먼 로봇 때문에 상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보다는 이제는 휴머노이드로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내가 하나 어디서 발췌한 자료에 의하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하나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게임 체인저가 뭐냐면, 이게 GATL에서 이게 솔직히 이게 얘들이 사실은 LFP 배터리로 전 세계를 지금 엄청나게 싼 가격에 배터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기술을 하나 개발을 했대요. 그게 뭐냐, 기존 LF의 단점을 다 보완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뭐냐면 소디움이라는 건데, 리튬보다 훨씬 싸고 말 그대로 소금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부엌에 있는 소금 가지고 이게 에너지를 만든다는 게 상상이 안 가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게, 이게 영하 40도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작동되고, 중국에서 이제 상당히 안전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거기에서 이 배터리가 통과를 했대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양쪽을 누르고 바늘과 드릴로 뚫고 전기톱으로 자르고 해도 불어나지도 않고 폭발하지도 않는 게 이제 중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고, 이 CATL이라는 CATL 넥신이라는 브랜드로 소디움 배터리 대량 생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대량 생산 양산 체계를 지금 벌써 갖추려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대요. 이 배터리 업체가 한 집, 두 집 생겨나고 이게 더 이렇게 나타나면, 그리고 또 물론 우리나라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또 나타나지만, 이 배터리라는 게 이 서로 경쟁이 챙겨나면 새로운 밸류 체인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니켈이 그때 막 니켈 가격이 급등하고 니켈이 올라가면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그럼 사람들이 다른 신소재가 나오지 않으려는 법이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내가 하면서 열변을 토했는데, 그때는 제 말이 안 먹히고 오히려 다른 말들이 많이 먹혔어요.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거를 해서 오히려 오바슈팅이 나온 거에 더 열광을 한 것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제가 얘기한 대로, 어쨌든 예측한 대로 시장이 결국은 2차 전지 업체들이 다 무너졌지만은, 과거에 제가 얘기한 것들 한번 돌려보시면은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결국 내가 얘기한 대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물론 잘 안 된다가 아니라 그만큼 새로운 밸류 체인이 언제든지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지금 중국이 선도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그런 소디움 같은 배터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또 이게 엄청난 싼 가격에 이런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배터리를 나온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뭐 우리가 히터를 가지고 어떤 히터를 가지고 만드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때도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뭐 텅스텐 같은 걸로 만들면은 터지지도 않고 하지만, 이 텅스텐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가지고 2차 전지 재료로 만들면 얼마나 이게 배터리 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항공이나
뭐 위성이나 이런 데 쓰이겠죠. 근데 뭐 비싼 배터리로 사용할 때만 사용하겠죠. 전구체 배터리도.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이런 게임 체인저가 한번 나오는 거는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소디움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연구하시고 저도 한번 연구를 해서 여기에 어떤 데다 배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오늘 공부를 한번 해서 다음에 나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디움이라는 배터리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일단 다음 소재는 저는 이 중국 소디움이지만 이게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는 또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다음에 연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상이고 제 논문 밑에 링크 하나 논문 설문지입니다. 설문지. 주식 투자 여러분들 많이 실패하셨죠? 왜 실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 실패한 거 또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걸로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할 테니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